당신은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대한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이제 준비하세요. 당신은 곧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경이로운 걸작들이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고대의 신비한 유적부터 야심찬 현대의 걸작까지, 널리 알려진 구조물부터 역사 속에 숨겨진 보물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 이상한 이야기들,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상상을 초월한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둥근 머리 핀 기자 피라미드,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세계의 고대 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우뚝 서 있으며 시간과 인간의 상상력을 모두 도전합니다. 기원전 2560년경 대부분의 세계가 여전히 수렵 채집 사회였던 시기 건설된 이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쿠프 피라미드는 가장 거대한 구조물로 높이가 146.6m에 달하며 무려 38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230만 개의 거대한 돌덩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돌의 무게는 수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건축 방법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의 내면은 주요 방위와 정확히 일치하여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이 매우 정교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프라 피라미드와 멘카우라 피라미드는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카프라는 지대가 높아 쿠프보다 더 높아 보이며 멘카우라는 정교한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건축물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으며 수많은 미해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건축을 했을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까요? 이러한 미스터리 덕분에 기자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페트라, 요르단의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페트라는 붉은 사암 절벽에 직접 조각된 전설적인 고대 도시입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가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루트비히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나바테아 문명이 세운 이 도시는 한때 동서무역을 잇는 중심지였습니다. 페트라의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은 알카즈네,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진 이 구조물은 거대한 암벽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나바테아인의 탁월한 건축 기술과 조각 예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페트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신전, 무덤, 복잡한 수로 시스템이 숨어 있으며 고대 문명의 높은 발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를 지닌 페트라는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막 속에서 한때 번성했던 도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곳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기 전에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보고 계십니다.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둥근 머리 핀 메테오라, 그리스 메테오라는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정교의 수도 원군 중 하나입니다. 메테오라, 미티어라는 하늘에 떠있는 이라는 의미로 수백 미터 높이의 기암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의 위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건축된 이 수도원들은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은둔의 장소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전히 6개의 수도원이 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도 홀리 트리니티, 바를람, 발라엄, 루사노, 로우즈노, 성 니콜라스 아나파우사스, 에스티, 니콜라 아나파우사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다른 소규모 수도원으로는 성 스테판, 에스티, 스티븐, 과 바르라함, 에스티, 발라엄이 있습니다. 메테오라에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과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그만큼 장엄한 풍경과 고요한 성스러운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메테오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화와 경이로움을 찾는 이들을 위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성지이자 관광지입니다. 둥근 머리 핀 타이거스 네스트 수도원 부탄 타이거스 네스트 수도원은 부탄에서 가장 신성하고 상징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파로 계곡에서 약 900m 위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장엄한 풍경과 신비로운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1692년에 건립된 이 수도원은 구루파드마 삼바바, 구루페드마 삼파바, 가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 동안 명상했다고 전해지는 탁상 생계 삼독, 타크트상 센지 샘떡 동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암호, 암컷 호랑이, 위등에 올라 이곳으로 날아왔다고 하며 그래서 이곳은 호랑이의 굴로 불립니다. 수도원에는 4개의 주요 사원이 있으며 이들은 돌계단과 계곡을 향한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이거스 네스트에 가기 위해서는 약 6.4km 위 숲길을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곳곳에 걸려있는 5색의 기도 깃발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독특한 위치와 깊은 영적 가치로 인해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중요한 순례지로 여겨지며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탄의 대표 명소입니다. 둥근 머리 핀 마추픽추 페루 해발 2430m 안데스 산맥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마추픽추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고고학 유적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파차쿠텍 황제 시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왕실의 휴양지이자 신성한 제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추픽추는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가 1911년 미국 탐험가 하이람 빙햄에 의해 재발견되었으며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걸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200개가 넘는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신전, 새 창문의 신전, 그리고 고대 잉카의 시간을 측정한 도구로 여겨지는 신비한 천문석 인티후아타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일 뿐 아니라 꼭 방문해야 할 여행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고대 석조 계단길과 아름다운 계단 식론, 구름에 둘러싸인 신비한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둥근 머리 핀 만리장성 중국 만리장성은 총 길이 2만 1000km를 넘는 방어 요새로 험준한 산맥과 광활한 사막, 평야를 가로지르며 이어져 있습니다. 진시황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건설된 이 성벽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중국 영토를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성벽은 평균 높이 7m, 폭은 4에서 6m에 달하며 전체 경로를 따라 감시탑이 배치되어 방어와 감시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구간인 팔달령, 팔타령, 묘전, 모전유, 욕거관, 옥맨구한은 현재까지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군사적 용도 외에도 국경 통제, 교역 감시, 내륙 연결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영광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관광객들을 수천 년 전으로 되돌려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치첸이차 멕시코 치첸이차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신비한 고대 도시로 후기 고정기 시대의 강력한 도시국가로 번성했습니다. 이곳은 마야와 톨텍 문명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장대한 건축물들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조물은 높이 30m의 피라미드인 쿠쿨칸 신전, 엘 캐스틸로입니다. 총 365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년 365일을 상징합니다. 특히 춘분과 추분이 되면 태양광이 북쪽 계단에 비추어 거대한 뱀이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되며 이는 쿠쿨칸 신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치첸이차에는 메소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구기 경기장과 신성한 세노트 사그라도 천연 우물가 있으며 이곳은 고대의 제의와 희생의식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오늘날 치첸이차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고대 마야 문명의 비밀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둥근 머리 핀 콜로세움. 이탈리아 콜로세움은 이탈리아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고대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원형 경기장으로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플레이비언 암피시어터이라고도 불립니다. 서기 70에서 8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기에 착공되어 티투스 황제 시기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검투사 시합, 연극, 스포츠 경기, 심지어 해전 재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던 장소였습니다. 타원형 구조의 콜로세움은 길이 189m, 폭 156m, 최대 높이 57m로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계단과 통로는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신속한 입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경기장 아래에는 검투사와 맹수가 대기하던 지하시설이 존재합니다. 비록 지진과 세월의 풍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콜로세움은 여전히 고대 로마의 웅장함과 잔혹함을 상징하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 화려했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둥근 머리 핀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시엠리프 인근에 위치한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으로 12세기 수리야바르만 2세, 서야바르만 2 왕의 치세 동안 건립되었습니다. 원래는 비슈누 신을 숭배하기 위한 사원이었으나 12세기 말에는 불교 중심지로 점차 변화하였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은 성산 메로를 상징하는 탑과 크메르 양식의 회랑 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원은 5.6km에 이르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중심에 위치한 5개의 탑은 메루산의 5봉우리를 상징하며 그중 가장 높은 탑은 높이 65m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힌두 사원이 동쪽을 향하는 것과 달리 앙코르와트는 서쪽을 향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수리야바르만 2세의 능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정교한 구조와 웅장한 규모 덕분에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캄보디아의 상징이자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둥근 머리 핀 통일의 상. 인도 구자라트, 거자렛 주에 위치한 통일의 상, 더 스태츄 오브 유니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으로 높이 182m에 달합니다. 이 동상은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초대 부총리였던 사르다르 발라부바이 파텔, 사더 발라비에이 HBHAI 파텔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33개월 동안 건설되었으며 2018년 10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약 4억 3천만 미국 달러, 한화 약 5,800억 원가 소요되었습니다. 총 24,500톤의 강철, 1,700톤의 구리, 7만 톤의 시멘트가 사용되었으며 초속 180km의 강풍과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상 내부에는 파텔의 생애를 다룬 박물관과 높이 135m에 위치한 전망대가 있어 나르마다 강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통일의 상은 인도의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으로 9세기 샤일렌드라 왕족 세일렌드라 시대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총 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6층은 사각형 구조이고 위의 3층은 원형 테라스로 구성되며 가장 꼭대기에는 중앙 대형 탑이 있습니다. 사원 전체에는 총 504개의 불상과 2,600개가 넘는 부조가 조각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불교 조각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보로부두르는 불교의 세계관에 따라 탐욕의 세계, 형상의 세계, 무형의 세계를 순차적으로 오르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순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체험합니다. 오랫동안 화산재와 밀림 속에 묻혀있던 이 사원은 1814년 토마스 스탠포드 라이플즈의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존 및 복원이 완료되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순례지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병마용, 중국 병마용, 병마용 또는 테라코타 워리어, 테라코타 아미는 기원전 210에서 209년경 진시황제의 무덤과 함께 매장된 도자기 군대 조각상 군입니다. 이 유물은 1974년 중국 시안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총 8,000명의 병사, 130대의 전차, 520마리의 전차마, 15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실제 인간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복장, 무기, 얼굴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고대 진나라 군대의 의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병마용은 진시황이 사후에도 보호받기를 바랐던 믿음을 반영하며 각 조각상은 고유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 고대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합니다. 오늘날 병마용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고대 중국의 권력과 신앙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아부신벨 신전, 이집트 아부신벨 신전은 이집트 에스완에서 약 290km 떨어진 나세르 호수 레이크 네서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 레메시즈 II 파라오가 건립한 가장 웅장한 고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유적지는 사암 절벽을 직접 깎아 만든 두 개의 거대한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 이집트 문명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신전은 람세스 2세와 아문레, 어뮌리, 라호라크티, 라호레이케이치티, 프타, 피타 신을 모시며 특히 람세스를 위엄있게 묘사한 높이 22m의 거대한 석상이 4개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신전은 네페르타리 여왕을 위한 공간으로 6개의 석상이 외벽을 장식하며 파라오가 왕비에게 보낸 깊은 존경을 표현합니다. 아부신벨의 가장 특별한 점은 매년 2월 22일과 10월 22일 햇빛이 신전 깊숙이 들어와 람세스와 주요 신들을 비추는 현상입니다. 단, 어둠의 신 푸타마는 빛을 받지 않는데 이는 건축의 정교함을 상징합니다. 1960년대 유네스코가 주도한 대규모 이전 작업을 통해 신전은 원래 위치보다 65m 높은 지대로 옮겨졌으며 오늘날 아부신벨은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타지마할 인도 아그라 시의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 걸작 중 하나입니다. 이 무덤은 무굴 제국의 샤자한 황제가 1632년부터 1653년까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마할을 기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로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무굴, 페르시아, 이슬람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융합된 형태로 전체가 정교하게 조각된 흰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석이 상감된 정밀한 장식이 눈부신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중앙 도명 구조를 중심으로 대칭 정원과 반사 수로 2개의 모스크가 건축되어 있으며 하루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새벽엔 분홍빛, 정오엔 순백, 석양엔 황금빛을 띱니다. 타지마할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사랑의 상징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그 로맨틱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아람브라 스페인 그레나다 언덕 위에 위치한 아람브라는 이슬람 건축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13세기 나스르 왕족 나스리드 다이네스티 시대에 건립된 왕궁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궁전, 모스크, 정원, 요새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나스르 궁전, 팔라시오 데 로 나자리스로 세밀한 장식의 아치, 곡선형 돔, 대리석 사자분수, 라이온 파운튼가 있는 안뜰이 특히 유명합니다. 12마리 대리석 사자로 둘러싸인 분수는 힘과 위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라나다를 기독교 세력이 재정복한 후 지어진 카를 5세 궁전은 르네상스 양식을 반영하며
유럽과 이슬람 문화의 독특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일몰 무렵 붉게 물든 성벽은 시인들로부터 에메랄드 속의 루비라는 찬사를 받았고, 현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나스카 지상과 페루 남부의 건조한 나즈카 고원에 존재하는 나스카 라인, 나즈카 라인즈는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고고학 유산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 사이에 형성된 이 거대한 지상화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직선, 복잡한 기하학 패턴, 그리고 벌새, 원숭이, 거미, 범고래 등의 동물 모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그림은 길이 370m에 이릅니다. 이 도형들은 붉은 자갈층을 제거해 밝은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극도로 건조한 기후 덕분에 수천 년 동안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지상화의 목적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종교의식 또는 천문학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근에는 AI와 드론 기술을 활용해 303개의 새로운 도형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나스카 문명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하늘 위 경비행기를 통해 나스카 라인의 경이롭고 신비한 풍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몽생미셸, 프랑스 노르만디 해안에 위치한 몽생미셸, 몬트 세인트 미켈르 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신비로운 여행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은 웅장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으며, 견고한 성벽과 고풍스러운 좁은 골목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709년 대천사 미카엘이 아브렌치스, 오버트 주교에게 나타나 섬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계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몽생미셸은 중세 유럽의 주요 순례지로 성장했고, 100년 전쟁 당시에는 잉글랜드군의 침략에 굴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 썰물 때는 모래밭을 걸어 섬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밀물 때는 섬 전체가 바다 위 요새처럼 고립됩니다. 현재 몽생미셸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그 놀라운 건축미와 환상적인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둥근 머리 핀 낙산대불 중국 스촨성, 시추안, 위러산, 내산, 링윈산, 링견, 산자락에 위치한 낙산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불상으로 당나라 시대인 서기 713년에 조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불상은 높이 71m, 손 길이 7m, 발 하나에는 최대 100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조각은 스님 하이퉁, 이 험난한 강물의 유속을 잠재우고자 기도하며 시작되었고, 90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불상의 머리카락과 옷 속에는 독창적인 배수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1200년 넘는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낙산대불은 성스러운 순례지일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유산으로 자연과 신앙이 어우러진 위대한 조형 예술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중심의 석회암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로 고대 건축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적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으로 기원전 447년부터 432년 사이 여신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도리스 양식의 기둥과 정교한 부조가 특징이며 고대 그리스 건축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여신 아테나 니케를 위한 니케 신전, 여성 조각상 기둥으로 유명한 에레크테이온, 그리고 장엄한 입구인 프로필리아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과 자연재해를 이겨낸 아크로폴리스는 예술과 철학, 민주주의 정신의 상징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둥근 머리 핀 포탈라 궁전 티베트의 수도 라사, 레이자에 위치한 포탈라 궁전은 해발 3700m의 레드힐 위에 세워진 장엄한 건축물로
티베트 불교의 성지이자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7세기 송첸간포 왕시기에 처음 지어졌으며 이후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처이자 정치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궁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백궁, 화이트 팔레스는 달라이 라마의 거주 및 업무 공간이고 홍궁, 레드 팔레스는 과거 라마들의 황금 불탑과 유골을 모신 신성한 공간입니다. 1000개 이상의 방, 만점이 넘는 벽화와 수많은 불상, 재단이 보존되어 있어 티베트 문화의 보고로 불립니다. 그 웅장한 외관과 신비한 분위기는 포탈라 궁전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례지이자 관광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룩소르 신전, 이집트 룩소르 신전은 이집트 테베, 현재의 룩소르, 나일강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 유산으로 기원전 14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 장소를 넘어 파라오들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2개의 람세스 2세 석상과 25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었으며 이 중 하나는 현재 파리 콩코드 광장에 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높이 20m가 넘는 거대한 석기둥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룩소르와 카르낙 신전을 연결하는 스핑크스 거리는 2.7km에 걸쳐 수백 개의 스핑크스 석상이 줄지어 있어 환상적인 경관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룩소르 신전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바간 미얀마의 광활한 평야지대에 위치한 바간, 베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한 바간 왕국의 황금기를 보여주는 2200개 이상의 고대 사원과 탑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안개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원들과 하늘을 유영하는 열기구들은 바간의 마법 같은 경관을 완성하며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수천 개의 유적 중에서도 아난다 사원, 아난다 템플은 바간 건축의 진주로 불립니다. 12세기경 찬시타, 타얀지사 왕에 의해 건설된 이 사원은 십자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내부에는 4방향을 향해 선 9.5m 높이의 불상이 각각 배치되어 4명이 깨달은 부처를 상징합니다. 벽면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자타카, 설화 부처의 전생 이야기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영적 깊이를 더합니다. 오늘날 바간은 중요한 순례지이자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고대의 신비와 장엄한 석양이 어우러진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둥근 머리 핀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국의 중심에 위치한 성 베드로 대성당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1506년부터 1626년까지 120년에 걸쳐 건축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즉 초대 교황의 무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가 성지를 찾아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건축물은 미켈란젤로, 브라망트, 베르니니, 버니니 등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높이 136m에 달하는 거대한 돔은 로마와 바티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도 유명하며 내부에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피에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앞의 성 베드로 광장은 2줄의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 구조는 장엄함과 조화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인류의 믿음과 예술, 역사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둥근 머리 핀 산 마르코 광장 성 마르코 대성당 베네치아. 이탈리아 산 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사적인 중심지로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의 정치, 문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 광장은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음악, 카페 문화로 가득하며 수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멈추는 명소입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비잔틴 양식의 걸작 성 마르코 대성당, 베이실리카 디 센 마코이 자리 잡고 있으며 웅장한 돔과 황금 모자이크가 성경 속 이야기를 화려하게 묘사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온 전설적인 청동 조각 4마리 말상이 보존되어 있으며 옆에는 높이 98.6m의 campanile 종탑이 있어 베네치아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두칼레 궁전, 도지에스 팔레스는 베네치아의 최고 권력자인 도지의 거처였으며 중세 정치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카페 플로리안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베네치아의 낭만과 고풍스러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둥근 머리 핀 성 바실리 대성당.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중심에 위치한 성 바실리 대성당은 러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형색색의 양파 모양 돔 9개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은 이반 4세 차르 아이벤 IV의 명령에 따라 1555년부터 1561년 사이에 건축되었으며 카잔 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 바실리 대성당은 비잔틴과 러시아 전통 양식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동화 속 성처럼 화려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각 탑은 중요한 전투의 승리를 상징하며 건물 전체는 생동감과 예술성이 가득한 기념비적 공간입니다. 수세기를 거치며 수차례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모스크바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둥근 머리 핀 노이슈반슈타인 성. 독일 바이에른, 바바리아, 알프스 산자락에 자리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속 성으로 불립니다. 19세기 말 루드비히 2세 루드비히 왕의 명령으로 건축되었으며 왕의 낭만적인 환상을 바탕으로 로마네스크, 고딕, 로코코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술 작품입니다. 뾰족한 탑과 아치형 창문, 바그너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내부 장식은 왕실의 고독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왕의 은둔처로 계획되었지만 루트비히 2세는 성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며 성은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에 영감을 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안개 속에 떠오르는 성과 푸른 계곡을 배경으로 한 전경은 현실 세계의 동화라고 불릴 만큼 환상적입니다. 둥근 머리 핀 모아이 석상 이스터섬. 칠레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이스터섬, 이스터 아일랜드에 서 있는 모아이 석상은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고대 라파뉘아이 문명이 응회함, 화산재가 굳은 암석을 깎아 만든 이 석상들은 900기 이상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평균 높이는 4m, 무게는 약 12톤에 달합니다. 가장 큰 석상인 파로는 높이 10m, 무게 75톤이며 완성되지 않은 가장 큰 석상은 무려 21m에 270톤으로 추정됩니다. 모아이 대부분은 아후라 불리는 돌받침 위에 놓여 있으며 바다를 등지고 마을을 향해 서 있어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조각들을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줄을 이용하거나 나무 롤러 혹은 걸어다니듯 움직였다는 설등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스터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라파누이의 창의성과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탐험가와 관광객들이 이 미스터리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 유튜브 가족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